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 보도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기관에 센서를 삽입해서 호르몬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외부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 내분비 기관인데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네. 센서를 이 부신에다 직접 삽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농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것이 연구 내용이었는데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호르몬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기관에 직접 삽입하는 건 맞는데 호르몬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될 때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먼저 측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호르몬이 얼마나 나왔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코르티솔이 이 부신에서 분비가 될 때 부신 피질, 그러니까 부신의 가장 겉표면에 있는 이 부신 세포들에서 일정한 정기적인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센서는 이 정기 신호를 파악을 해서 외부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르몬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역으로 계산하는 일종의 간접 측정 방식입니다. 간접 측정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은 뭐 혈액이나 그런 체액 같은 거를 치출을 해서 여기서 좀 호르몬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서 측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혈액이나 침 이런 체액에서 호르몬 농도를 분석한다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특성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가 하루 중에서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점에 이 호르몬 농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마다도 굉장히 다른데요. 사람마다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좀 덜 받는, 우리가 소위 뭐 멘탈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크게 힘들어하는 뭐 누리 멘탈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호르몬의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한 시점만에 어떤 호르몬 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몸 안에 센서를 넣어서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해 보자라는 것이 처음에 연구진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사람의 호르몬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호르몬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호르몬, 이 코르티솔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그 패턴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예를 들면 평균값이 좀 더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될 텐데 그런 특성을 포착하겠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이게 좀 장기적으로 몸 안에 넣어서 이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요? 그럼 장기적으로 센서를 몸 안에 이식한다고 하면은 사실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데 그런 건 검증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센서는 일단 생체에 해가 없는 이 무해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이렇게 몸 안에다 넣는 센서나 이런 기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생체에 해가 없는 물질을 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연구팀은 아예 이제 해가 없는 소재 자체를 활용을 해서 센서를 만든 겁니다. 소재 자체를 무해하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쥐를 대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실험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식 수술을 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쥐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이야기,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그런 물질들은 이미 이제 생체에서 잘 친화적이라는 그런 고분자 물질을 기반으로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극은 이제 금은 보통 인체에 무해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금 전극을 썼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자를 이식한 쥐가 9주 동안 보통 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들을 관측함으로써 이 소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과연 사람에게 이식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을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안전하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쥐의 경우에는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쥐의 부신의 크기가 한 쌀알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쌀알에 센서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 거고 안정성까지 어쨌든 검증이 된 건데요. 예. 물론 뭐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뭐 복강경 수술과 같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간편한 수술 방식을 통해서 센서를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성은 높이고 수술 그런 단계 같은 건 좀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수효 같은 부분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은 뭐 정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이 센서를 이식하려고 개발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스트레스 고위험군,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혹은 뭐 소방관과 같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이 센서를 통해 스트레스를 좀 장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센서를 개발했고요. 예. 얼마 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이제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의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또 코르티솔 호르몬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된다면 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좀 말씀하신 그런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고들 최근 들어서 계속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기술이 자리를 잘 잡으면은 환자의 건강도 지키고 또 그런 비슷한 사고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앞서 영상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센서와 센서를 연결하는 그 외부에 선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연 필요한 선인지 무선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센서와 이 수신기를 연결하는 선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무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네. 연구팀은 이런 무선 통신이 가능한 칩을 센서 안에 탑재하는 방안을 현재 고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네.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보안 문제입니다. 무선 통신의 경우 이제 해킹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해킹이 된다면 어떤 개인의 생체 정보가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연구팀은 무선 통신을 했을 때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장점은 무선 통신이 접목이 됐을 때 이를 통해서 단순히 뭐 호르몬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무선 통신으로 호르몬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치료 기능까지도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추가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건데요. 남은 과제들도 잘 마무리가 돼서 말씀하셨던 그런 스트레스 고위험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